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키가 총 4개이기 때문에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방법은 4가지다. 근데 첫 번째, 보내는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의 개인 키를 밥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암호문이 전달된다. 그래서 의미 없는 암호화다. 앨리스의 개인 키로 암호하는 경우는 앨리스의 공개 키로 복구하는데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걸 왜 하느냐? 전자서명이다. 이 암호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앨리스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고요. 밥의 공개 키로 암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밥의 공개 키를 여기서 얻어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밥의 개인 키로 복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이게 이제 공개 키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밥의 개인 키로 암호한다. 앨리스가 밥의 개인 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와 4번째는 의미 없거나 할 수 없다. 그런 거고, 이제 2번째하고 3번째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든지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길고, 또 키 길이가 길면, 최근에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안정성 때문에 계속 키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하거나 복구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결국은 속도가 느린 이유는 메시지가 길거나 키 길이가 길어서 그런 거니까 이걸 줄이면 되는데 키 길이는 줄일 수 없습니다. 이 키 길이는 안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 내용물, 즉 메시지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자서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줄이면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서명입니다. 자,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앨리스가 보낸 이 메시지가 정말 앨리스가 만든 건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앨리스가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 암호문을 앨리스의 공개키로 복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전자서명이고 작성자의 검증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메시지는 안전하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하지 않는 통로로 메시지를 전달하진 않고 요거랑 같이 해서 보내긴 하는데, 여기는 처음 개념이니까 그냥 안전하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된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압축을 합니다. 일정한 크기로 메시지 양을 줄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압축을 한 것을 암호화하는 거죠. 키는 안전성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메시지가 줄어드니까 암호화 속도가 빨라지고, 또 받아서 복구할 때 복구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메시지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달 받았으면 이제 이 메시지가 앨리스가 보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온 메시지, 이 메시지를 뭐 하냐면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한 내용과 암호음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 즉 암호음을 통해서 이제 복구화를 하고 그 결과물하고 이 메시지에 압축한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으면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고, 이 메시지는 앨리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죠. 물론 메시지가 변경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요거 변경된 경우는 압축이 안 풀려질 거고, 아니 복구화가 안 될 것이고, 요것이 변경된 경우는 요 두 개가 같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칭키,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것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하고, 그 대칭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말 대신에 안전한 키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AES와 같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키 길이는 보통 12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짧죠. 뭐 한 줄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걸 풀어서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줄이 통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 전달만 공개 키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메시지 주고받을 때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안전한 키 전달로 활용을 한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칭키를 받은 밥은 약속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AES를 쓰자, seed를 쓰자 약속을 했으면 그 알고리즘에 받은 키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전한 키 전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일반 메시지를 가지고는 안 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메시지 자체가 작죠. 홍길동에게 얼마를 이체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메시지 자체가 짧기 때문에 공개 키로 안전하게 메시지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키 전달로 하고,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길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압축을 합니다. 이 압축한 것을 암호화해서,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요렇게 함수예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즉 압축된 메시지를 가지고 원래 원문 요거를 도출할 수 없는, 도출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압축된 메시지를 원래 메시지로 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해시 함수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MD5, SHA-1, SHA-256. MD5가 이제 충돌 가능성,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발생해서 보통 SHA-1이나 SHA-256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128비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압축됐을 때 압축된 그 길이가 128비트고 요건 160비트. 이게 짧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160비트로 늘린 거고, 요거는 256비트로 늘린 겁니다. 결과물, 출력, 압축된 메시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긴 메시지라도 일정 길이, 해시 함수에 따라서 일정 길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길이로 압축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해시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반드시 가져야 될 큰 특징이 뭐냐면, 요 메시지가 다 똑같은데 요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차이 났을 때 메시지가 비슷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약간 바뀌었을 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좋은 해시 함수다 라는 얘기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